이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봅시다. 자, 이 법은 6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6문제가 출제되고, 이 법은 이제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새로운 개발을 배웠죠. 이 법에서는 재개발을 배웁니다. 재개발. 한 번 개발된 곳을 다시 개발하는 걸 배우는데, 그건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고 우리 말 많이 하죠.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도시개발법보다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법은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복잡하다 이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1, 10달에는 기본 절차 중심으로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 4회 가면은 조금씩 내용이 깊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마시고, 자, 248쪽에 1절의 재정 목적 봅시다.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관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불량 건축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뜻이에요. 자, 용어 정의에 가서 1번 정비구역 찾았습니까?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6조 규정에 의해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즉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을 뭐라 부른다? 정비구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그 다음 줄치입니다.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까지 줄치고, 그 다음 페이지 종류 세 가지가 있죠. 주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이다 돼 있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정비구역이다. 구역이란 말이 끝났죠. 자, 구역일 때는 별도 기준이 있다 그랬죠. 자, 별도 기준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만 여기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울산광역시에도 정비구역에서 중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오래된 주거지역 같은 데 있죠. 그게 정비사업 할 거예요. 뭐 지정해서? 정비구역 지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중개를 하실 때는 뭐 국토계획및 관한 법의 일반 기준이나 이런 거 적용하면 안 되죠. 무조건 이 법에 따라서만 정비해야 됩니다. 중개해야 돼요. 정비구역에서는 이 법만 딱 적용합니다. 자, 그럼 이런 정비구역에서 자, 이 별도 기준인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한다? 정비사업이라 하는데, 그럼 이 정비사업은 크게 두 가지를 하는 사업이죠. 첫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 자,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낡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같은 각종 기반시설 있죠. 그거 정비, 새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한 건축물, 자, 이 건축물을 정비, 즉 새 것으로 바꾸는 이런 두 가지를 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여기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 정비구역이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해야만이 자, 이 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자,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 특성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정비사업도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여러분이 제우선으로 알아야 될 것이 이런 정비사업 세 가지를 하려면은
그 정비구역이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파악부터 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주광경 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주광경 개선 사업은 줄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그까지만 줄치고, 이런 지역에 주광경을 개선하거나로 하나 끝났죠. 그 다음 또 줄칩니다.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공동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광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자, 그렇게 줄쳤습니까? 그러니까 주광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은 두 가지다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주거환경 자 개선 사업은 첫째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이 첫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비, 이 지역에 있는 정비 기반 시설 상태가 극히 열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이 지역에 과도하게 자, 밀집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요소를 갖춘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죠.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자, 이런 시설을 확충을 통하여 교체 보충해서 주거 환경을 자, 보존을 하든지 정비 자, 개량하기 위한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첫 번째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다 하는 것은 세입자를 말하죠. 세입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 지역의 정비기한 시설 상태가 열악이라는 것은 상태 안 좋다는 뜻이죠. 그런데 극히 열악하다, 아주 안 좋다, 이 말은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 이 뜻이에요. 여기는 가보면 기반시설 없습니다. 그리고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지나치게 많이 밀집된 곳에 주거환경을 바꾸기 위한 사업이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하는 곳인데, 이런 곳은 울산광역시에는 없습니다. 울산광역시는 없고, 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좀 많았어요. 서울의 강북 쪽에 달동네란 말 많이 들어봤죠. 자, 달동네가 많은 서울에는 이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달동네는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뭐 104만리래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보다는 다른 특색 있는 마을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지금 볼 수 있는 곳은 부산 정도에 가야 돼요. 부산에 이제 서동이나 반송 쪽에 가야 이걸 볼 수 있는데, 서동 지역에 지금 이 사업을 요 첫 번째 지역으로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가보면 자, 산 능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능선에 따라 버스 다니는 길이 도로가 딱 하나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경사지겠죠. 이 경사면에 자, 미로처럼 생긴 골목길로 쭉 동네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건물이 요 앉은 자리가 15평쯤 되는 건물들이 빼곡하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뭐 보통 4층, 5층짜리로 여기 있는 이 골이 이 골목길이 1, 2m 폭으로 된 골목길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한 세대가 세입자가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방이 조그만한 거 2개, 거실 겸 주방이 있고 상태가 좋은 곳은 욕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건물, 이런 건물 절반 이상은 화장실 없습니다. 건물 자체에. 그럼 어디에 써야 됩니까? 공중 화장실 써야 됩니다. 아직도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1 내지 2m 폭의 골목길밖에 없어요. 일로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건 공급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전체가, 이쪽 동네 전체가 이 건물로 다 돼 있어요. 여기 가보면은 완전 별천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광역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속에 들어가면 어디로 놓을 줄 모릅니다. 뺑뺑 돕니다. 아주 바짝 붙여놨어요. 그럼 이런 곳이 왜 생겼느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6.25 전쟁에 피난민들이 휴전되고 나니까 고향으로 다 가버렸죠. 부산시에 남은 피난민들이 자, 여기 정착촌으로 처음에 만들어 준 곳이에요. 여기와 반송 쪽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스레트 집으로 단층짜리 져서 공급해 줬는데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건물로 다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피난민들 정착촌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세입자. 여기 골목길로 다 돼가 있고 빼곡하게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정비 사업을 하려니까 자, 세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임대주택 많이 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사업은 공공주도 사업이에요. 자, 공공주도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곳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지금 10년 넘도록 딱 요 정도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도로 넓히기 위해서 자, 요 부분 수용해서 도로 넓혀놨고 여기에도 일부, 여기에도 일부 이렇게 딱 이 정도만 지금 해놨습니다. 이 정도만. 10년 넘도록. 그럼 언제 끝나겠어요? 요게 도로 이거 기반설 있죠? 이거 제대로 넓히려는데 이거 이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 한 10년 더 지나면 이제 요 부분 다 수용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다 헐어버리고 여기 임대아파트 지어야 되겠죠. 한 50년, 앞으로 한 3, 40년 내지 50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예산이 있으면 조금씩 합니다. 워낙 없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에서 가장 극빈층들이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속에 사는 사람은 여기도 그 임대료가 다 다릅니다. 햇빛 들어오면 조금 임대료 비싸요. 여기는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365일. 이런 데 삽니다. 자, 그래서 아주 열악합니다. 이런 곳에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자, 주광역 개선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서동 지역을 해야 되고 부산의 반송 지역 두 군데를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태 이 정도니까 앞으로 이제 한 4, 50년 가까이 돼야 이제 이 지역이 탈바꿈 되겠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두 번째.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다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거 오래된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자, 여기에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가보면은 자,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방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에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쭉 들어가 있겠죠. 중구에 저기 가면은 오래된 단독주택 있는 주거지역 있죠. 그런 곳입니다.
그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방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 추진이 안 될 때 여기에 필요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용 시설만 바꿔줍니다. 누가? 지자체에서 바꿔줘야 되죠. 여기 있는 오래된 이 기반시설과 공동용 시설만 지자체에서 바꿔주고, 주거환경, 주택 같은 것은 주인이 스스로 보존하든지 부분적인 정비 개량하는 정도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라. 왜? 정비 기반시설 공동용 시설을 주로 바꾸는 사업이죠. 이거는 지자체에서 바꿔야 되니까 결국은 이것도 무슨 사업이다? 공공주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다가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주거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이 안 될 때 그 지역의 낡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정도만 바꿔주고, 주택 같은 이런 주거환경은 주인이 보존하든지 부분적인 정비 개량 정도하는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재개발 사업 보시고, 자, 둘째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까지만 줄치면 돼요.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로 하나 끝났죠. 또 줄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자, 이것도 재개발 사업을 해라. 그 재개발 사업도 시행지역이 두 가지다 이 뜻이죠. 자, 재개발 사업의 첫째 지역은 정비가 필요한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상태가 안 좋다 이 뜻이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이 돼 있는 이런 곳에 주거 환경을 바꾸는 사업의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이고, 두 번째 지역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상권 활성화가 이런 필요한 이런 곳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재개발 사업으로 해라 이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 이런 뜻이에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라는 것은 기반시설은 있는데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서 상태가 어떻다? 노후가 됐다. 그래서 열악하다 이 뜻입니다. 자, 노물량 건축물이 밀집이 됐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 건물들이 노물량 건축물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의 주거환경을 바꾸는 사업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오래된 주거적 있죠. 주거적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중구에 가면은 오래된 주거적 있죠. 단독주택 쭉 있는. 그런데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예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도 중구에 대부분 이 재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거 상업 공업지역 같은데, 도시는 협의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복합 정비한다는 뜻이에요. 오래된 상가, 그 다음에 공장 건물, 주택, 일반 건물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는 한마디로 오래된 상업지역 같은 데 있죠. 상업지역 등에 하는 사업을 우리가 이것도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해라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오래된 상업지역 등에서 하는 이런 재개발 사업은 원래 이 재개발 사업은 아니었어요. 이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다라는 것을 오래된 상업지역 등에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왜 사업이 폐지됐느냐? 이 오래된 상업지역 등에 하려니까 오래된 상가 같은 거나 공장 헐어야 되죠. 헐면은 반드시 뭘 해줘야 됩니까? 영업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상가 소유자나 공장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조금 받고 해줄랍니까?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은 안 된다. 전국적으로 영업보상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돼요. 그러다가 가장 심각하게 대립된 사건이 서울의 용산 상가 있죠. 10년 전에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다 크게 데모했죠. 예. 그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일시에 수도돼 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폐지시켜 버렸어요. 대신에 재개발 사업으로 해라. 그럼 재개발 사업으로 하면 뭐 좀 수월하게 될까요? 재개발 사업으로 하면은 자, 우리가 상업지역을 한 가보면 답이 좀 보입니다. 자, 여기가 한 블럭이에요. 상업지역에 한 블럭에 여기 이제 오래된 상가들이 있겠죠. 이걸 헐어버리고 새로운 상가 설치하는데, 자, 여기에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는 상가도 있고, 자, 여기에는 A, B, C, D, E가 구분 소유하는 상가도 있고, 또 여기에는 을이 또 단독 소유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여기에는 F, G, H, I, J가 자 구분 소유하는 경우도 있고, 자 여기는 병이 소유하고 있는, 자 이 한 블럭이다. 이거 싹 헐어버리고 짓는다. 예. 자 그러면 이거 재개발 사업을 하면 조합 설립해버리면 조합이 영업보상 다 줘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조합 안 합니다. 왜냐? 소유자 수를 한번 세어보자. 20인 미만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20인 미만이죠. 이렇게 20인 미만 단위로 이 사업을 추진시킬 거예요. 그럼 20인 미만일 때는 조합 같은 거 안 만들고 시행자를 새로 선정하지도 않고 여기에 있는 소유자 있죠. 토지 등 소유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시행해라 이 뜻이. 너희들끼리 해라 이거. 예. 골치 아프게 영업보상은 저들이 전부 다 소유자죠. 너희들끼리 영업보상이 얼마나 주든 말든 모르겠는데 너희들끼리 하면은 영업보상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상가 소유자들이죠. 자기들이 합심해서 해라 이 뜻이. 예. 영업보상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런 20인 미만 단위로 상업지역 같은 데서는 정비사업을 하도록 이걸 어디다 넣어버렸다? 재개발 사업에 넣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재건축 사업 봅시다. 줄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블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 줄치고, 자, 재건축 사업 봅시다. 재건축 사업. 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 정비 기반 시설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양호하죠. 그러니까 기반 시설은 정비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된 이런 곳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 사업인데, 결국 오래된 이 공동주택만 뭐 한다는 겁니까? 정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재개발이 아니고 뭐 재건축, 공동주택만 새로 짓는다 이 뜻이. 이런 데 가보면은 자, 기반시설 상태는 양호합니다. 여기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있죠. 자, 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안에 이 오래된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철거시키고 이 안에서만 새로 짓는 사업이 뭐 재건축 사업이에요. 건물만 새로 짓는다 이 뜻이. 그래서 앞에 있는 재개발 사업보다는 사업 규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규모도 작고 빨리 사업 추진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사업은 옛날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재건축에 투자해가지고
재미 본 경우가 옛날엔 많았어요.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자, 그래서 투자 조건은, 자, 일단은 기존 세대 수가 1,000세대 이상 돼야 되죠. 단 몇 층 이하짜리로? 5층 이하짜리 1,000세대 이하 돼야 돼요. 그래야 대지가 넓어지니까. 그리고 증가되는 세대 수가 4배수 이상 늘어나야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재건축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16평짜리 대지분간 아파트 하나 주죠. 이거 뭐 4천, 5천만 원 이래 합니다. 이거 주면 34평짜리 하나 그냥 줘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왜냐? 대지는 넓고 세대수는 얼마 안 되죠. 자, 거기에 25층짜리, 30짜리 바짝 올릴 뿐단 말이에요. 그럼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재건축 사업은 개발이 생기면 여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분배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34평짜리 아파트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조건보다 못하면 자, 이게 주는 아파트 평수가 어떻습니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조건에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자, 이게 있는 평수 16평 있죠? 이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사놓아야 돼요. 예. 자, 그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이런 재건축을 보면은 투자 가치는 없죠. 없고, 지금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재건축이 서울에 하나 남아있죠. 예. 엄마 아파트 아시죠? 네. 자, 재건축합니까? 중단했습니까? 왜 중단했어요? 이 돈은 비싸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게 20억 한다. 재건축하면 40억짜리 줘요. 예. 아무 돈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만든 법이 하나 있죠.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자, 초과 이익이 생긴 것은 국가가 가져간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낡은 주택을 헐고 새 집 짓죠. 그러면 나라에 와서 네 새 집 짓으니까 초과 이익을 얻었네. 그 초과 이익 내놔라. 내 집 헐고 내가 돈 들여서 새로 짓는데 돈 내놔라 이게. 예, 초과 이익. 이 법이요. 이해가 됩니까? 내 집을 내 돈 들여 새로 짓는데 초과이익이다 내놔라. 예. 자, 그것 때문에 수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장 선거 내년에 하죠. 저 올 3월 달인가 4월 달 하죠. 그 제일 먼저 누가 그 띠가 앞뒤까 여기에. 시장 후보들 띠가죠 이게. 띠가 뭐랍니까? 규제 없애겠다. 날 찍어도 규제 없애겠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 법은. 자,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딱 하나 남아있어요. 서울에 수도대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만큼 추가 비용 부담이 많아집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노블량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은 뭐 3살에 한 번 보면 되고 2번은 버리세요. 어차피 시험에 안 올 거예요. 2번은. 3번 버리시고. 자, 넘어가서 4번은 뭐 3살에 가서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정비기반시설 찾았습니까? 자,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면 줄칩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가 줄치고, 자, 거기에 공원 앞에 하나 추가돼서 벗겨주고, 자, 국어를 넣으면 됩니다. 공원 앞에 국어. 국어 뭐예요, 국어? 도랑이죠, 도랑. 네. 상하수도, 국어,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가로 떼놓으시고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서 박스 안에 9가지 써놨죠. 가로 묶어보면 돼요.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소방용시설, 뭐 비상대피시설, 가스 공급시설 등을 말합니다. 지역난방시설.
자, 내려가서 5번에 주민공동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처입니다. 놀이터, 마래간, 공농작업장, 그 밖에 박스는 1번에 공동으로 사는 구판장, 자, 세탁장, 화장실, 수도. 2번에 타가수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자시설 이렇게 출처인데요. 그러니까 위에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구에 있는 자 정비대상 기반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사업하면 이거 다 새로 바꾼다는 뜻이죠. 자, 주민공동용시설은 기반시설은 아닙니다. 이것도 정비사업 하게 되면은 새 것으로 다 교체되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자 어떻게 나오냐 위에 정비기반시설과 밑에 주민공동용시설 있죠. 구분하는 문제를 냅니다. 예? 자, 그래서 몇 번 읽어보면 쉽게 구분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6번 대지나 7번은 오르골달 이해해 보시고 자 9번에 토지 등 소유자 찾았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사업상 권리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재개발 사업 해야 될 안에 들어가면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임차권자 각종 권리자가 있죠. 이 사람에게 다 권리를 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범위를 정해서 정비사업상 권리자 범위를 정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수임자로 지정된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출처입니다.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자, 위탁자라는 자신의 토지나 건물을 신탁업자에 맡긴 사람이죠. 그 사람 토지 등 소유자로 봐라 이 뜻이고 자, 그러면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시행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자, 아니면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신탁업자가 들어올 때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자, 원래 이렇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이 사업을 해요. 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조합 내분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사업 추진이 안 되면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신탁업자에게 사업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탁업자가 대신 일 처리하죠. 그러면 어떻게 공짜로 해줄까? 돈을 줘야 됩니까? 그 주민이 어떻게 돈을 줍니까? 예, 자기 주민들이 받을 이익 있죠. 일부를 떼줘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뭘 주느냐? 건설된 아파트를 자 50채, 100채씩 줘버립니다. 그러면 주민의 돈은 이게 어떻습니까? 줄어들어요. 자, 이럴 때 신탁업자들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밑에 줄칩니다. 주광역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를 토지 소유자로 봅니다. 자, 그럼 토지 소유자 또는 해놨죠. 토지 소유자도 되고 또 건축물 소유자도 되고 지상권자까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번에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부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밑자가 중요하죠. 자, 그 밑자에 동그라미시고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밑에 놨죠.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있죠.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자만 토용 소유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 토지만 가진 소유자가 있겠죠. 자, 토용 소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건축물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건축물만 가진 소유자도 안 됩니다. 부속 토지가 없어서. 자,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를 장기로 빌려 쓰는 사람이죠. 이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따로따로 가지면 안 되죠. 지상권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뜻이다. 주의하시고. 자, 주택공사 등 보시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줄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에서
주택사업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줄집니다. 지방공사. 이 한국도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주택공사 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관 등은 뭐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이제 넘어가시면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비사업의 절차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 절차가 있고 관리처분계획 방식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252쪽부터 시작해서 자 여러분 교재에 자 312쪽까지가 정비사업의 공통 절차, 기본적으로 밟아야 하는 절차고, 그 다음에 313쪽이 되어 있죠. 분양과 관리처분계획이라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가 관리처분계획 방식 절차,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이 절차를 다 거치는 데는 최소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20년 이상 걸리는 내용을 배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교재 252쪽에 오시면은 다시 이제 정비 기본 방침과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의 수립이란 걸 버리세요. 방침은 버리시고, 2번에 정비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절차가 쭉 정리되는데, 기본 절차를 자 잠시 쉬었다가 자 하도록 합시다.